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자와 종교인 기타 소득 그리고 비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인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나뉘어져 있죠. 말 그대로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업자죠. 자, 그런데 이 표가 기장 의무로 하고 신고서 작성을 누가 하냐, 그 신고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이 좀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초보자들이 보면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S, A, B, C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그 나머지는 셀프 신고가 가능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다 셀프 신고가 가능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어려운 케이스다 이러면 이건 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이거나 그럼 또 합산해야 되니까 또 어렵겠죠.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자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의뢰를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있게 되는 유형이 D, E, F, G 유형이고요.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누락이라든지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의심되니 똑바로 신고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유형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V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D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이 부분 소득세 관련 영상에서 말 안 한 영상이 거의 없거든요. 매번 강조하고 진짜 중요한데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의 책임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D 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2가지 신고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간편장부 안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속한 개념이 아니고, 장부를 안 했으면,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하지 않았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라라는 거고,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라라는 말이지, 그 안에 무조건 정해진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상 소득 05 기장 의무 판단, 여기서 진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예시 들어서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한번 예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표에는 소득세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판단이 혼재되어 있지만, 굳이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신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고서를 작성하냐에 따라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국세청이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을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하죠. 자, 밑에 표 한번 보시게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무조건 의뢰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S 유형과 A 유형이고요. 자, 옆에 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자기조정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나 본인들이 능력만 있으면은 복식부기로 해서 신고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복식부기 자체가 일반 사무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기조정 대상자든 외부조정 대상자든 거의 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 모두 채움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보시면 국세청이 작성해 주는 것도 있고요, 셀프 신고도 가능하고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 채움
대상자죠. 국세청에서 신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죠. 다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만 하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하지만 여기서도 모두 채움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더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싫어가지고 그 2월달에 연말정산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타소득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어차피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에 연말정산은 그냥 대충 하고 5월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그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로 갔더라고요.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두 채움 대상자로 갔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채움 서비스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 일반 신고로 가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신고 유형,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 주체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뒷부분은 기장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장 의무는 내가 장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손익에 대한 기록,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되어 있고요. 추계 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복식부기로 가계부를 기록하되 만약에 네가 복식부기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준 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란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란 말이에요. 자, 같은 D 유형이라도 다르죠.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 더 이상 질문 안 받습니다. 자,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기장 의무 구분에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적혔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고 적힌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그리고 기준 경비율 중에 가장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단순경비율 신고는 안 됩니다. 계속 이 부분 물으시는 분 있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댓글 달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냐고. 자, 뒤로 가보시면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에 기장 의무 구분의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추계 신고 시에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기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거의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의 경우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른 수정사항이 없다라면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신고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신고 유형하고 기장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